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영하는 작은 네일샵은 동네 상가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손님들은 손톱을 맡기는 몇 시간 동안 마음의 빗장을 풀고 소소한 일상부터 깊은 고민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곤 했다. 그렇게 쌓이는 이야기들은 내게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보여주는 창문이었다. 은정 씨도 그렇게 내 창문으로 들어온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어머 원장님, 여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서 웬만한 곳은 다 다녀봤는데 여기만 한 곳이 없어. 앞으로 그냥 언니라고 편하게 불러. 처음 우리 샵에 왔을 때부터 은정 씨는 남달랐다. 여느 손님들처럼 조심스럽게 네일 디자인을 고르기보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거침없이 말을 걸었다. 세 번째 방문 만에 언니라며 호칭을 바꿨고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싫지 않았다. 동네 맛집부터 숨겨진 이야깃거리까지 줄줄 깨고 있는 그녀는 마치 이 동네에 살아있는 지도책 같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활기찬 에너지는 샵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장악했다. 나는 그녀의 수다를 들으며 손톱에 색을 입혔고 그렇게 우리는 손님과 원장이라는 관계를 넘어 조금씩 언니 동생 사이가 되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내가 네일샵 원장이라는 사실을 매우 부러워했다. 그녀가 주로 던지는 화두는 언제나 돈이었다. 요즘 네일샵이 돈을 쓸어 담는다는데 원장님도 돈 잘 벌죠. 나도 이런 기술이나 배울 걸 그랬네. 칭찬인지 질문인지 모를 말을 자주 던지곤 했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부리는 친근함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이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 나는 그런 의심을 금세 떨쳐버렸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활기찼으며 마치 성공의 기운을 나눠주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 화려한 아트가 완성될 때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언니 덕분에 기분 전환 제대로 했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번 똑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나는 그런 그녀의 칭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묘하게 눈을 빛냈다. 나는 월급쟁이 남편 하나로는 택도 없지. 그래서 부업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야. 언니처럼 기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말투는 부러움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탐색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녀의 질문들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마치 나의 경제적 상황을 떠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네일 기계는 얼마예요? 젤 네일 재료는 비싼가요? 이 같은 질문들을 서슴지 않았고 나는 매번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다. 그녀의 친근함 뒤에 숨겨진 그 미묘한 긴장감은 나를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친근함은 샵 문 밖까지 이어졌다. 쉬는 날이면 종종 개인적인 일로 전화가 왔다. 언니 점심은 먹었어? 나 지금 동네 마트인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성의껏 응대했지만 솔직히 귀찮을 때가 많았다. 내게는 쉬는 날이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었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잠시 망설였다.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단골 손님이고 워낙 살갑게 대해주니 마냥 끊어버리기도 미안했다. 그녀의 친근함이 내게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언니라는 호칭은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 호칭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무언가 깊은 친분을 바라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무게감은 가끔 나를 짓눌렀고 나는 그저 단골 손님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애써 괜찮은 척했다. 그녀의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나는 내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샵에서 만나는 손님으로서의 관계는 분명했지만 샵 밖에서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친절함과 살가움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가 의도적인 행동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그녀의 목소리가 한껏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 샵에서 봤던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한숨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은정 언니라는 이름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톤이 아니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롭고 절박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한 음절 한 음절에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언니, 미안한데 혹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남편 월급이 좀 밀려서 진짜 미안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그녀의 입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은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버렸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충격은 훨씬 컸다. 평소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고 아이들은 해외 유학 중이라고 자랑하던 그녀의 입에서 남편 월급이 밀렸다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내겐 큰 모순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모든 화려함이 한순간에 색을 잃고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말은 핑계 같기도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진실 같기도 했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부탁은 단순히 30만 원을 빌려주는 문제를 넘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관계의 본질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언니라는 호칭이 내게는 더 이상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온몸을 감쌌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30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돈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금액이었다. 언니라고 부르며 친분을 쌓은 그녀가 개인적인 부탁을 해오자 당황스러웠다. 쉬는 날에도 연락하며 친하게 지낸 만큼 빌려줘야 하는 걸까? 진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 나는 그녀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거절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녀와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돈거래는 엮이지 않는 게 좋다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고음이 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가 더 두려웠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친한 언니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수다가 아닌 언제 갚을지에 대한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질 테고, 만약 갚지 못하면 나는 계속 그녀에게 갚으라고 말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언니, 동생 사이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될 텐데.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부탁은 우리의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관계로 재정립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요. 저도 샵 운영 때문에 갑자기 현금 융통하기가 어려워서요. 정말 죄송해요. 내 말을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었다. 친절과 살가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 그래? 알겠어.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냉정한 반응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그동안의 모든 친절과 관계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래, 알겠어. 그 짧고 건조한 세 음절은 내가 느꼈던 미안함과 죄책감을 단번에 허물어뜨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뉘앙스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혹은 분노가 서린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언니 동생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친절은 결국 3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것일까? 전화가 끊긴 후 핸드폰의 검은 화면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샵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관계의 씁쓸한 이면을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후로 은정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언니라며 살갑게 불러주던 그녀는 우리 샵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몰려왔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나?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른 척한 건 아닐까? 그냥 빌려줄 걸 그랬나?
혹시라도 그녀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면 나의 거절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봐 마음이 불편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녀가 내게 베풀었던 친절과 웃음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녀가 내게 베풀었던 친절은 결국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녀가 말했던 동네 맛집 정보, 나의 안부를 묻던 전화들, 그리고 언니라는 살가운 호칭, 이 모든 것이 30만 원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의 관계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30만 원을 잃는 대신 사람 관계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은 셈이다.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돈을 빌려줬다면 나는 돈이라는 족쇄에 묶인 채 그녀의 언니로 남았을 것이다. 그녀의 요구는 30만 원으로 시작했겠지만 아마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와의 인연은 30만 원의 거절과 함께 끝이 났지만 덕분에 나는 손님과의 관계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손님과의 관계에 과도한 친분을 섞으려 하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정 씨가 남긴 것은 텅 빈 예약함과 함께 진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손님들에게 진심을 다해 손톱을 다듬어 주고 있다.